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거기, 여러분, 프린트북 2페이지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지? 무슨 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럼 뭐 가지고 내놓어? 아까, 요것처럼, 요 집합건물은, 그죠? 권리관계와 무슨 관계? 관리관계. 실명법은 유형 3개, 배제 4개, 특례 3개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그냥 쭉 공부하면 안 되고, 가담법은 가담법이라잖아요. 가담법은 뭘 가지고 있냐면, 거기 몇 개로 나누고 있노? 응? 적용 범위하고 절차. 무슨 범위? 적용. 비정 담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는 됐습니까? 적용 범위는 자, 첫 번째 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는 비전형 담보면서 두 번째 무슨 대차라야 한다? 소비 대차라야 한다. 채권이 무슨 대차? 소비 대차. 그러면 요 소비 대차는 어떤 거냐면,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소비 대차고, 뭐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되냐면은 대금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슨 대차 아니다. 소비 대차. 그러면 뭐 매매 대금, 토지 대금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등기 쫙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소비대차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비전형 담보, 즉 가등기 담보. 이건 뭐 가등기 또는 뭐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환매, 재매매약 이렇게 재매매약 이걸 환매와 재매매약을 이걸 매도 담보다 이런 말 쓴다. 환매와 재매매 예약을 무슨 담보? 매도 담보다 이런 말 쓰거든. 매매 형식을 친다고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가등기 담보법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전형 담보면서 무슨 대차? 소비 대차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예약 당시에 처음에 돈 빌려주고 이런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해놓을 당시에 물건 가격이 금방 뭐랬나? 채권액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가담법 적용한다. 그럼 1억 빌려주면 적어도 물건은 얼마보다 커야? 1억보다 커야. 근데 1억 빌려줬는데 물건이 8천만 원짜리다. 소유권 이전 해놔도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예약 당시에 담보물 가액이 이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해야?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그럼 집이 적어도 얼마 이상이라야? 1억. 근데 집이 만약에 8천밖에 안 된다. 가등기 해놨다.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거. 그럼 이 가담법은 왜 하느냐면은, 자, 절차는, 여러분 이거 소유권 이전 해놨는데, 옛날에는 가담법 없을 때는 만약에 집이 이게 1억 6천이다 말이지.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차익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언제? 옛날에. 지금은 그러면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그래서 또 적어도 몇 월이라는 기간을 2월이라는 이런 유예 기간을 어떤 여유를 받는다. 이게. 그래서 절차는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러면 실행을 통지한다. 실행을 뭐한다? 통지. 누가 하노? 채권자가 나선다. 해가지고 몇 월? 2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정하고, 그럼 차익이 있을 때는 청산금을 뭐 했을 때? 지급하였을 때. 청산금. 그러면 요 가등기 담보, 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해놨을 때, 요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 본등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실행 통지하고 몇 월? 2월 하고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줘야 차익, 만약에 1억인데 1억 6천이다 하면 6천을 줬을 때 비로소 본등기할 수 있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제 가등기는 그렇고 양도담보는 무슨 건 이전해놨다? 소유권 이전해놨단 말이지. 그럼 확실하게 소유자가 되려면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일 때만. 가담법 적용할 때는 뭐일 때만? 선일 때만. 가담법 적용 안 할 때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유효 이런 거. 옛날에는 뭐를 불문 유효? 선악. 지금은 뭐일 때만? 선일 때만. 그치?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가 확실하게 그럼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해놓은 경우는 언제 완전하게 소유자가 되냐면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줘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먼저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걸 뭐 귀속청산이라고 그러고, 소유권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청산금 주는 걸 뭐 처분청산. 그래서 우리 그 가담법에는 처분청산은 절대로 없다. 그럼 처분청산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OX? X. 그럼 아까 규약에서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나오면 OX, 유효, 무효? 무효. 그런 것처럼 처분청산 나오면 무조건 OX? X. 무슨 청산만? 기속청산만. 그러면 이렇게 기속청산하는데, 그러면 기속청산이라고 그러고 3번, 다른 말로 사적실행, 다른 말로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인데, 그럼 변제기 이후에 실행을 통제하는데 누가 통제합니까? 누가? 채권자가 누구 등에게? 채무자에게 목적물 평가하는데, 이 목적물을 평가하는데 누가 평가하느냐 하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다. 그럼 높게 평가한다, 낮게 평가한다. 낮게 평가해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그거 목적물 평가하는데 채권자가 오른쪽 올라가서 메뉴에 무슨 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그 목적물 평가액에서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채권자 자기 채권액과 선순위 채권액 뺀다. 요 선순위 채권액은 왜 빼느냐 하면은 채권자 자기가 갚을 거니까. 선순위 채권액은 왜 뺀다? 채권액을 채권자 자기가 갚을 거니까. 자기가 땅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을 빼면 이건 무슨 금? 청산. 그러면 자, 요거 이제 할 때 뭐냐면은 목적물을 평가할 때 채권자는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OX, X,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것만. 뭐 것만? 후순위는 청산금은 누가 가져가냐면 후순위권자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후순위권자는 가져가든 말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요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이렇게 해서 잘 나오거든.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는 게 아닌 게 누구 것만 고려?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선순위 거는 누가 책임지니까? 채권자 자기가 책임지니까. 선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채권이야. 이건 갑집에 어린 임차인입니다. 무슨 차인?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냐면 1억인데 이 집이 지금 얼마냐면 1억 8천입니다. 자, 갑으로부터 철수가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 주면 보증금 따르면 얼마만 주면 소유권 이전 받노 빨리? 8천. 왜 8천입니까? 1억 빼기 1억 8천에서 얼마 빼고 1억 뺀 금액 나중에 요 임차인이 나간다. 누가 갚아야지? 철수가 갚아야지. 요 뺀금 선순위 채권액 누가 뺐다?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그래서 요거 뺀다. 요거는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갚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OX, X.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그리고 또 선순위권자에게는 통제할 필요도 없다. 누가 갚을 거니까? 자기가 갚을 거니까. 이거 시스템. 자, 그럼 실행 통제의 상대방은 1차 누구한테 통제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통제하고, 누구에게 통제하고? 채무자. 채무자는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사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고, 그럼 채무자에게 통제하면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금 받아가라고. 되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누구한테는 통제해야 되냐면은 채무자 등에게는 통제하고 후순위권자에게 통제하지 않아도 실행으로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나중에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청산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그럼 결국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지 않고 청산금을 줬다. 몇 번 지급? 2번 해도 후순위권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후순위권자에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금 받아가라고.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는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 빨리. 채무자.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실행했다.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는 통지하고 채무자에게는 통지하고 후순위 관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청산기간 몇 월? 2월 강행규정.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몇 월이 지나야 된다? 2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아까 누가 목적물을 평가합니까? 채권자. 한번 평가하고 나면 채권자 채무자 이의 제기 못한다. 채무자는 억울하면 갚으면 되고 채권자는 자기가 평가해놓고 자기가 뭐 2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집값이 갑자기 폭락했다. 2개월 지나는 동안에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평가하고 나면 누구는 다툴 수 없다.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다. 근데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노? 청산금이 적죠. 청산금 누가 가져간댔노? 후순위권이. 그러면 이게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거기 청산기간 동그라미 2번 후순위 담보권자 등은 목적물 평가액에 뭐가 있는 경우 불만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경매인데 그거 잘 낸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무슨 기 이후라야? 변제기 이후라인데 이거는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4번 청산기간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 이전되어 있으니까 바로 즉시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 가등기 담보는 그때부터 무슨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이 갔는데 본등기와 됐습니까?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채권자가 그럼 뭐 청산금 주고 본등기 청산금 주고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이 처분하면 관계없는데 아직까지 무슨 금 안 준 상태에서 청산금 안 줬다. 채권자는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죠. 근데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가담법은 딱 나오는 게 가담법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하고 뭐 절차를 가지고 되는데 문제 한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법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그죠?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364페이지로 갑니다. 찾습니까? 이런 거 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거 1번이지. 1번 왜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까? 등기 안 하잖아요. 아까 등기 등록하는 비전형. 그럼 이것도 양도담보인데 이건 뭐 안 하니까? 등기 안 하니까. 2번은 여러분 2번은 핵심 단어 찾아라. 가담법 적용하잖아요. 빌려주고 그렇지. 쌀 10가마 빌려주고 나중에 쌀 10가마 빌려주고 1년 후에 뭐 이자 붙여갖고 뭐 20가마 주든 어떤 똑같은 쌀을 받거든. 그래서 무슨 대차다? 소비 대차다. 그게 중요하지. 그 다음은 이제 돈이잖아요. 돈은 무조건 소비 대차다는 거지.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전부 다 돈이고 맞습니까? 예. 2번 조심해야 된다. 쌀 10가마 빌려주고 다시 나중에 1년 후에 뭐 이자 붙여서 쌀 15가마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가담법 적용한다. 그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뭐 집을 가등기해 놓든 소유권 이전해 놓든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꼭 기억한다. 그거 쭉 보면서 이제 나머지 특이한 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많이 기억해야 이제 시험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가등기 담보 맞는 거. 여러분 유치권자는 어디도 안 배워. 선순위 후순위 안 끼워준다. 항상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가등기 담보 후에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뭐 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어디든 포함되지 않고 유치권자는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채권이 발생해갖고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발생해갖고 점유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무슨 권하고 같다? 저당권.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전세권, 임차권 하면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전세권은 뭐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건 무슨 경매? 임의경매. 주택이든 뭐 임대차든 경매하려면 판결 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받아 집행거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에서 강제집행해도 좋다 하는 집행문 부여받아 경매 신청하는 건 무슨 경매? 강제경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가등기 담보는 무슨 건하고 똑같다 빨리? 저당권. 그럼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 그렇지.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여러분 이건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아까 했죠. 원래는 무슨 제3자라야 유효? 선의 제3자라야 유효. 그지?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 유효. 근데 가담법 시행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무조건 유효. 그치? 지문이 좀 그렇다. 그지? 그 다음 4번 몇 월이 지나야 됩니까? 2월.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아까 평가액에 불만이 있다.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이 적고 청산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평가액에 불만이 있다. 그럼 뭐 하자? 경매하자.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 기전이라도 경매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럼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본등기 해가지고 청산금 주고 본등기에 소유권 하는 거 기속청산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를 가지고 저당권자처럼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무슨적으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무슨적으로? 그럼 또 가등기 담보권자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 그렇게. 그래서 3번 틀린 것 갑니다. 5번 경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치?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기속청산할 수도 있고 하지 않고 난 막바로 난 그냥 저당권자처럼 경매할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맞는 것 2번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이런 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범위와 뭐다? 같다. 그럼 옳은 건 1번 가는데 여러분 불이행이 있다 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지?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행 통지해가지고 몇 월이 지나야? 2월. 그지? 꼭 대물 변제 예약이라는 형식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뭐 매매 예약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분간 매각한 매수인은 유효한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 그치? 어떤 경우도 경매만 먹는데 지문이 좀 별로입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잘못된 거 반드시 기속청산 청산금 주고 소유권이 기속청산해야 한다. OX? X. 아까 가등기 담보 주어 가등기 권리자는 무슨적으로? 선택적으로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실행 통지해갖고 몇 월? 2월. 반드시 이렇게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걸 넉자로 무슨 청산? 귀속청산. 다른 말로 사적 실행. 다른 말로 권리 취득한 실행해야 한다. OX? X. 나머지 맞다. 그런 거. 그 다음 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갑니다. 2번. 채무불이행 곧바로가 아니고 몇 월? 2월. 실행 통지해갖고 몇 월? 2월. 그지? 무조건 2월. 2월은 강행규정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채무자한테 기간을 몇 월 기간을 둔다 또? 2월. 그지? 2월보다 짧게 하는 특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자, 7번 갑니다. 맞는 것 1번 왜 틀렸노? 금전 채권으로 존재가 아니라 무슨 대차? 소비대차 이기만 하면 되지. 무슨 대차? 소비대차 이기만 하면 되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2번은 저당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 분리하여 양도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여러분 요 가등기 담보권은 그걸 뭐로 바꾸면 되노? 여러분 우리 저번에 저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2개. 그럼 주어 채권만 따로 이전 뭐 O, 저당권만 따로 이전하면 OX, X. 그러면 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고치면 되거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면 OX, X. 그치? 그렇게 한다. 가등기 담보권 나오면 무슨 권 나온 생각하면 된다? 저당권. 그러면 요 3번. 여러분 저당권은 보통 때 누가 점유하고 있노? 설정자. 그럼 보통 때는 누가 점유하노? 설정자. 채권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용은 누가 한다? 설정자. 사용수익권 누가 가지고 있다? 설정자. 설정자는 채무자지. 단지 저당권은 등기만 해놨을 뿐이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3번 갑니다. 맞는 거. 주어 설정자는 주어 계속 읽어라. 실행 전까지는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용의권 쓰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가등기는 그냥 이렇게 가등기만 해놓은 거지 뭐 채권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변제기 공제됨으로 공시왕 충분한 기능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후순위 담보권자지 이거. 아까 가등기 이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아까 청산금 범위 안에서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무슨 이행만 동시행만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이거 동시행 없다가 아니고 뭐 있는데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8번 10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아까 몇 번? 2번 뭐 후순위권자 채권액. 여러분 후순위권자는 아까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채권자가 아까 누구 거는 표시해야 됩니까? 선순위 거는 누가 책임지니까? 채권자가. 그래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뭐 후순위권자는 얼마냐 하는 것은 채권자가 자기가 알 필요도 없다. 그치? 그거하고 마찬가지 9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번에 2번 여러분 아까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물 가액에서 그 시점에서 목적이 존재하는 모든 채권액을 공제 OX, X 누구 것만 공제? 선순위 것만 공제. 자기와 자기 채권과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 그건 빼지. 자기 건 당연히 빼야 되고 누구 것도 뺀다? 선순위 거는 왜 뺀다 했노? 채권자가 갚을 거니까. 근데 후순위 권자는 뭐 거기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 9번에 4번은 매매 대금 들어가면은 대금이라는 말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10번 갑니다. 오른쪽 올라가서 틀린 것. 1번 예약 당시 돈 빌려주면서 설정 당시 예약 당시 무슨 당시? 예약 당시 물건 가액 주어 가액이 뭐이기? 물건 가액이 무슨 달 미달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11번 맞는 거 요거하고 마찬가지. 상대방이 도달한 날로부터 몇 월이 경과해야 됩니까? 2월. 통지는 반드시 서면 OX, X. 요거 일반적으로 요거는 아까 유일하게 아까 서면뿐만 아니라 뭐 구두로도 된댔다. 누가 통지합니까? 빨리 채권자가. 그지? 그 다음에 채무자 물성보증인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걸 제3취득자라 하잖아. 그지? 요거는 변제해야 할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1차적으로 통지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아까 뭐 후순위 담보권자와 그 다음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금. 그치? 통지 시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변제기 이후에 언제든지. 통지는 변제기 이후에 무슨지? 언제든지.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2월 이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예. 한 개만 더 하자. 한 개만. 뭐 한 보냐면은 15번 한번 하요. 자꾸만 눈에 띈다. 그게. 여러분, 자, 요거 조금만 한데. 여러분, 아까 이게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요. 예? 여러분, 보통 때는 누가 과실을 수취하노? 설정자가. 점유자니까, 그지? 설정자가. 무슨 자가? 설정자가. 근데, 그럼 요거 가등기 해놨다. 가등기 해놔도 누가 사용수익 하노? 채무자. 채무자를 무슨 자나 노? 설정자가 사용수익 하잖아, 그지? 그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가등기권자가 무슨 금을 지불했다? 청산금 지불했다? 무슨 금 지불했다? 청산금 지불하면은 누가 완전히 산 거랑 마찬가지고 채권자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사용수익을 가지냐면은 누구?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불했다. 그거 우리 무슨 납? 완납. 무슨 납? 완납. 청산금 지불한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냐면은 누가? 담보권자가 이렇게 한다. 그게 지금 뭐 15번에 2번. 그럼 만약에 아까 자자요.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무슨 금을 주고 나면 청산금을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사용수익을 가진다? 채권자가.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면 돈 다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그게 지금 15번에 2번. 무슨 금이 필요 없는 경우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뭐 하면은 종료하면은 이미 자 채권자 돈 다 줬다 안 줬다? 줬다.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누가 기소한다? 빨리 채권자.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무슨 납 한 거랑 마찬가지다? 완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무슨 금 줬을 때? 청산금 줬을 때부터 채권자가 사용수익.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2월 땡. 자, 1번 갑니다. 대금부터니까 가담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2번은,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처분청산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OX, X. 4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는 뭐가 동시행입니까?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러면 이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행이든지 또 채무자가 돈 갚습니다. 채무자가 돈 갚으면 이건 변제와 뭐? 영수증. 말소는 방해 제거지. 변제에 나오니까 뭐가 와야 되노? 빨리? 영수증. 그 다음 5번 가등기 담보 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 하더라도 도래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겠습니까? 예. 또 몇 개 포인트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음에.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뭐 특강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하는데 그죠? 특강을 하루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를 딱 해갖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이때까지 뭐 책을 가지고도 하고 했는데 그걸 제가 문제를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책 순서대로 핵심 단어 한 파트에 중요한 걸 해서 100개 해가지고 그 테마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날짜가 이제 여러분 저 15일 날 했는데 여러분이 뭐 힘들다 해가지고 했는데 날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22일 아니면 15일 22일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할 때가. 그냥 어쨌든 나중에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주택은 원래 주택도 한번 건드려야 되는데 주택은 뭐 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건드리고 주택은 여러분이 뭐 중개사법 시간에도 하고 조금씩 하니까 해가지고 한번 그 요 프린터 가지고도 한번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